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매우 탁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0에서 12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겠고 메마른 대기는 지속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 주셔야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점차 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서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10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있는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1도, 영덕 10도, 포항과 경주가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후에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떨어져 춥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오는 7월 1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할 예정인데 마지막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육거리에 도심 환승센터가 신설되고 노선도 대폭 신설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육거리 도심 환승센터 신설입니다. 도심 환승센터를 거점으로 남북 간 버스를 갈아탈 수 있습니다. 또 간선 지선 체계가 재정립되고 급행버스와 외곽 읍면 지역은 승객이 있을 때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가 처음 도입됩니다. 인구 10,000명당 3.81대로 경북 타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시내버스 10개 노선을 새로 만들고 현재 200대에서 70대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올 7월부터 노선 개편이 이루어지면 대중교통 서비스율과 운행 거리가 늘어나고 꼬불꼬불한 노선은 펴지고 중복도도 개선됩니다. 배차 간격도 일반 간선은 4분, 좌석 간선은 21분 좁아지고 운행 횟수는 늘고 환승 대기 시간은 줄어듭니다. 문제는 예산. 지난해 130억 원에서 노선이 개편되면 200억 원대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게 해서 수입을 늘리고 일반 주차장이나 이렇게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돈을 버스 제도 개편에 투입할 경우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포항경실련에서 포항버스를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십수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였고요. 또 지적을 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은 복지 실현이자 도시 경쟁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시민들의 이용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영일만 대교를 포함한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동해안 고속도로가 2008년 건설이 논의된 이후 10여 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며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영일만항을 북방물류 거점항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육로 운송수단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의 한 산골 마을에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소가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발전소 인허가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주민들이 대규모 결의대회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3년 전부터 불거진 경주시 내남면 풍력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을 뒷산에 축구장 40개 면적인 3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발전소 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경상북도는 전체 10개 사업 가운데 7개에 대해 사업 허가를 내줬고 이 가운데 일부가 경주시에 개발 허가 신청을 해 사실상 경주시의 결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인근 10개 마을 주민 수백여 명은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사업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30만 평의 큰 부지에 그런 발전소가 들어오면은 내남면에 얻은 것은 없고 그 차후에 일어날 그 위험성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고. 이곳 산골마을은 환경부 생태 2등급으로 지정돼 자연환경 보존이 필요한 곳으로 주민 대부분이 약초 재배와 양봉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고 인근의 마을 취수장이 오염되면 주민들의 생존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주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으려면은 1차 그 당시에 불합리 불가라고 판정을 했으면은 지금에도 당연히 불가 불합리 그 지역은 발전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확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경주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도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것도 정부 정책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자재에서 언급한다는 자체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지역 곳곳에서 풍력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갈등이 벌어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 경주시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의 58%를 신속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재정 집행에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과 SOC 사업 등 4,255억 원 규모입니다. 경주시는 재정 신속 집행 지침 등을 활용해 긴급 입찰과 선급금 집행, 일상 감사 기간 단축 등을 시행합니다. 포항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등 생활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쓰레기 정책 실패에 따른 재정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생활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안을 입법 예고한 뒤 시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2년 전 100% 인상한 데 이은 것으로 리터당 32원인 종량제 봉투는 3년 안에 60원까지, 킬로그램당 60원인 음식물 쓰레기는 95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민 부담을 우려해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시가 시행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수수료 50% 이상 인상에 대해 응답자의 90% 이상이 반대했다며 포항시의 불통행정을 질타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우리 시가 그 종량제 봉투와 관련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과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포항시는 민간 위탁 사업에 따른 처리 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은 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수수료를 적게 내지만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져 가지고 다른 세금에서 또 이걸 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포항시가 이딴 쓰레기 정책 실패의 책임과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시의회의 수수료 인상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시가 그동안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행정의 실패를 시민들에게 부담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폭넓은 검토가 돼야 되고. 한편 포항시의회는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신규 시설 도입 등 포항시의 주요 쓰레기 정책들이 대부분 허술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후보자 결격 사유로 재공모가 진행된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최종 후보자로 김성조 전 국회의원과 이재경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선정됐습니다. 김성조 전 의원은 구미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재경 전 부사장은 한국관광공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의 문화관광 분야를 이끌어 나갈 후보자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임용추천위원회가 올린 2명 중 1명을 내정자로 확정하고 다음 달 도의회에 인사검증을 거쳐 최종 임명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농식품의 작년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드 여파로 주춤했던 중국 수출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소득 수준이 높아진 동남아 지역의 우리 과일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홍석중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김치 가공 공장입니다. 다양한 김치 제품으로 한 해 200억 원 넘는 매출을 올리는 이곳은 올해 수출 목표액을 작년보다 30%가량 늘려잡았습니다. 한인타운 등 교민 시장에 한정됐던 김치 수출선이 최근 한식 한류 붐을 타고 현지 유통체인까지 확대되는 흐름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미국과 일본의 로컬 시장을 통해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지금 이온그룹을 통해서 1차 모델 선정이 됐고요. 미국 시장에는 H마트, 샘스클럽. 사드 여파로 주춤했던 경북의 농식품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해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인 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증가폭은 2%로 많지 않지만 대중국 수출이 전년보다 67% 증가하며 사드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수출량이 중국을 넘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팽이버섯 등 버섯류 수출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배, 포도, 인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가격대가 낮지 않은 고급 과일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샤인머스켓과 간말링이 등의 신규 품목이 동남아 등지에서 인기를 끌면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폭염으로 가격이 급등한 사과는 수출이 10% 가까이 뒷걸음질 쳤고 배추, 메론, 붉은 대게살도 수출이 줄었습니다. 경상북도는 대만의 고질적인 검역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결된 만큼 동남아 신흥 소비층에 대한 공격적인 농산물 수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사계절 스포츠 도시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8개 대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에 클럽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과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전국 동호인 야구대회와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등이 하반기에 개최됩니다. 경주시는 올해 각종 대회 유치로 15만여 명이 찾게 되고 1,000억 원대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테마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범보수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하는 황교안 전 총리와 연관이 있는 회사라며 연일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확인해보니까 황 전 총리가 2009년 대구 고검장일 때 만든 모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공직자 윤리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이 모임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방송 TBC 주식이 일주일 만에 80%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16일부터 거래량과 주가가 폭증했습니다. 같은 날 대구백화점 주식도 20% 올랐습니다. 대구에 있는 기계 부품 회사인 아세아텍도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이들 회사 공통점은 대구 기업이라는 점 말고 또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나 관계자가 황교안 전 총리와 기독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기독 CEO 클럽은 황교안 전 총리가 이곳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장일 때 직접 만들었습니다. 지역 검찰수장이 기업 대표들을 불러 모아 모임을 만든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사 윤리 강령은 검사가 직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교류하지 못하게 정했습니다. 모임 회원들은 검찰의 감시를 받아야 할 기업 대표, 대학 총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재진은 황교안 테마주의 진원지인 기독교 모임에 직접 가봤습니다. 이름은 대구 기독 CEO 클럽, 매달 한 차례 조찬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대구백화점, 아세아텍 등 대구 기업 임원과 지자체장, 대학교 총장 등 30여 명이 회원입니다. 이들은 황교안 테마주를 부인합니다. 그 자웅은 전혀 황 총리와 그런 식으로 연관 지으실 필요도 없고. 다만 이들은 황교안 전 총리가 대구 기독 CEO 클럽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아마 대구를 상당히 사랑하셨어요. 자기가 뭐 정치에 별로 꿈도 당시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순수하게
했는데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해 100회째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017년에는 전국 간증 집회를 대구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이 모임에도 들렀습니다. 대구 보건장으로서 열심히 하는 것 못지않게 대구에 계신 우리 크리스천들과 함께 제가 생활하고 또 소통하고 또 모임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당권 경쟁을 시작하자 첫 방문지를 대구로 선택할 정도로 대구를 정치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모든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그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걸 그렇게 폄훼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생각. 자유한국당 입당으로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건 황교안 전 총리가 검사 시절 공직자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크나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스코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일까지 포항과 광양 등 각 지역별로 선물 반송센터를 운영합니다.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명절 선물을 반송하는 제도로 포스코는 지난 2003년부터 깨끗한 명절을 만들자는 취지로 올해로 17년째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 간부들이 구청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돈을 거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명목은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것이지만 이른바 악성 민원인이 더 이상 구청장을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대구 달서구청 직원자율회 회의 자료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특정 구민 한 명을 위해 공무원 한 명당 5,000원에서 10,000원씩 모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광 수변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 원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민이 받은 돈은 1,000만 원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금으로 직접 전달됐습니다. 당연히 있었으나 말도 안 된다. 분명 기독교 하는 그 모금을 왜 그 토지 보상 관련 민원 그런 민원인데 그래 불법 사용하느냐. 돈을 받은 민원인은 토지 보상 업무에 불만을 품고 1년 이상 때를 가리지 않고 구청장실을 찾았습니다. 달서구청이 이 민원인을 구청장실에 그만 오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의 돈을 거뒀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라는 명목이었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나 정당한 조치를 취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그 밑에 주의치 못하게 해갖고 집부와 직원들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건 그거는. 돈을 받은 민원인은 더는 구청장실에 오지 않았고 모금을 주도한 당시 주요 간부들은 이번 인사에서 대부분 승진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사정이 굉장히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이전에 한 사람이 어떤 그런 우리 공적인 이해를 하면서 나름대로 해당 간부들은 이태훈 구청장의 지시 없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거뒀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 주셔야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점차 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서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10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있는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1도, 영덕 10도, 포항과 경주가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후에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떨어져 춥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